겁니다. 다시 하는 것처럼 국제법은 암기 중요하죠, 그죠? 근데 법규와 적용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기둥으로 시작되는 과목, 그죠? 그 다음에 아마 문제도 그렇게 경향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법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내용은 물론 불문하고 그 다음에 성질, 법의 성질이 어떤지를 규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한계점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이 법적 성질과 문제점, 한계, 입법 과정 이런 것들 다 토탈적으로 보는, 그죠? 이게 입체적인 어떤 의미의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최근 사례가 일단 일반적으로 그 규정을 일단 매칭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그죠? 이런 것들 우리는 법규라고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걸 많이 물어보는 문제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2015년에는 문항이 몇 개 나왔습니까? 1번 문항이,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일단 문항에서 1번 문항이 2개,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항이 하나, 3번 문항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토탈 4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동일했어요, 그죠? 근데 2013년이 좀 유별났습니다. 옛날 외무고시 때의 스타일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무려 7개의 문항을 물어보는데 사실 이 경향이 맞다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문항 숫자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세이브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어쨌건 법규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문항에서 2번, 3번 문항이 바로 법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야, 이거 법규 어떻게 나왔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지? 이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게 이 법규에 있는 내용이 바로 암기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에 관련된 건, 자, 이게 보통 일단 일반적으로 이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보통 적용 일단 관련된 부분은 이 문항이 어떻게 법적으로 성립되어 왔는지, 그죠? 그래서 최근 사례와 연결하는 게 이 적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법적인 거. 이 사례가 이 법과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에 가장 비견할 수 있는 유비라고 얘기하죠. 보통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끌어내서 비교하는 등등의 문제가 주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법규와 적용에 관련된 두 개를 어떻게 매칭시키느냐가 바로 일단 결과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제법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이 저절로 생기는 건 분명히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축적되는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국제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 구조를 같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요새 나오는 경향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요거는 중요한 내용 아니고 나중에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 또 하나 국제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겁니다. 법규와 적용에 관련된 두 가지의 토대를 일단 쭉 중심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새 경향이 바로 이런 거. 최근의 사례. 최근에 보통 시사라고 얘기하죠. 요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2015년 문제가 바로 외교. 그 다음에 영사. 요거에 관련된 법규가 있거든요. 그죠? 자, 국제법인데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시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걸 우리가 눈여겨볼 때 우리는 분명히 국제정치학에서는 아직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신 분도 일부 있지만 국제정치학에서 보통 가장 시사가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메꾸냐 하면은 논문에서 메꾸는데 국제법은 사실 논문의 접근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논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축적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논점을 파악하는 이런 등등의 공부는 국제정치학에 비해서 조금 더 빈도수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리 과정에서 논문이 일부 들어가서 같이 강독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국제정치학과 더불어서 두 개 하나의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사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와 쭉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국의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국제법이지만 우리나라 국내에는 관련된 보통 헌법재판소죠.
헌재와 대법원에 관련되어 있는 최근의 판례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양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부담감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하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와 같이 이거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논총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접근하면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들어가 있는 헌재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들의 동향을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방향성이 조금 잡히시나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요새 문항이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한다면 국제법은 통상적으로 전공평가에서는 4개요. 그죠? 4개. 자, 그래서 100점에 4개니까 사실 요거는 문항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자, 어느 정도 축적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법규와 적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내야 된다. 그죠? 계속 축적된 양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사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요거와 요걸 어떻게 매칭시키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논점을 통해서 요건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최근 시사를 제가 자료를 드림으로써 요건 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시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법규와 적용의 부분에서는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조금 더 공부하실 게 단권화시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기본서를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정인석 교수의 교재를 선택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제가 보충자료를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이외에 신국제법 강의를 챕터별로 같이 하면서 판례를 여러분들이 계속 축적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서가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의 단권화시킬 수 있는 교재가 드물어요. 그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비극이야. 고개를 끄덕거리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분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정치학과 달리 국제법은 기본서에 충실할 수 있는 교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하면 굉장히 난감할 문제지만 그나마 정인석 교수의 그 교재가 굉장히 분량이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제가 채워드릴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단권화를 쓴 교재는 정인석 교수를 여러분이 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독파하시면은 추가로 제가 교재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일단 뭐 분량은 좀 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논점에서도 나중에 논청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할 부분이고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경향은 4개 문항이 전공평가에서 주로 나오고 법규와 적용이라고 하는 가장 큰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사적인 걸 엎어가지고 문항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100점짜리 보통 전공평가형 2차 시험에서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부는 주로 기본서 위주로 단권화시키는 건 어느 학원에서나 어느 공부 방법에서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재의 단권화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 기본서를 우리는 정인석 교수를 선택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차후에 또 여러분들과 스터디나 이 과정에서 또 교재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조금 욕심을 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시각을 축적해가지고 그 묻어나와야 되는 실력. 쉽게 말하면 나중에 국제법의 2차에 전공평가형 이외에도 그 이외에 나오는 통합논술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시각이 일부 보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통합논술이라고 불리는 2차 시험은 결과적으로 3개의 과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면서도 국제법 포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죠? 근데 국제정치학과 그 다음에 국제법은 그 포션 자체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분류가 좀 애매합니다. 난민 문제도 그렇고, 난민은 인권에 관련된 거, 난민의 법에 관련된 거 이외에도 정치 문제도 상당히 일단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게 묶여져 있어요, 그죠? 굳이 해체하실 필요 없고, 같은 시각으로 묶어가셔도 좋고, 다만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을 통해가지고 요 밑에 베이스를 어떻게 까느냐는 일단 여러분들이 글 쓸 때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건 이 논점을 키우는 게 바로 2차 통합 논술에서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옳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공부는 일단 이렇게 하셔. 방금도 말씀 일부 드렸지만 처음에 챕터별로 쭉 진행할 거 아닙니까? 자, 23개의 챕터로 돼 있어요. 그죠? 요 신인석 교수의 교재는 보통 고시 준비할 때 여러분들 이 국제법이 일단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모 교재는 제가 여러분들과 2차를 선택할 교재는
2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량이 너무 질릴까봐 일단은 소프트한 교재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 제가 원래 원했던 교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교재와 제가 말씀드린 그 교재가 혼용돼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 거라. 이해되시지? 그러면 이거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시면 꼼꼼히, 그러니까 리걸 바인드가 없으면 사실 이게 쉽게 읽혀지는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은 아니잖아, 그죠? 소설이면 악몽이지, 그죠? 그러니까 읽을 턱이 없지, 소설이면. 근데 이걸 거의 1000페이지가 넘는, 1000페이지가 넘죠? 이 넘는 걸 23개의 챕터를 하나하나 순서로 보면은 너무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 그죠? 중간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 법적인 용어들이 여러분들 친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제법의 여러 가지 역사적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소프트한 수업이 되겠지만, 당장 금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표현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오픈마인드로 수업을 들으시고, 모르는 건 추후에 우리가 계속 피드백이 되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실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챕터를 보통 2개, 3개의 한 주에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미리 예행적으로 보시면 너무 좋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서 그 내용을 캐치한 다음에 보통 캐치한 양이 50% 정도 된다면 그건 상당히 양호한 거야. 그죠? 이거 판례도 잘 모르겠고, 수많은 케이스가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판례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대체 모르겠어. 이걸 다 찾아서 검색하는 게, 챕터 하나에 보통 판례가 많이 나올 때는 한 30개 가까이 일단 그 판례들이 나와요. 그죠? 다 소화할 수 없다고. 판례집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판례집을 제가 묶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시고, 그때 중요한 판례는 제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번호나 일단 중요한 거는 다 외우시지 않더라도 좋으니까,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정도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암기하라는 얘기죠? 그죠? 때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캐치하시면 돼요. 다시 보십시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수업 진행의 과정입니다. 챕터 2개, 3개 정도가 나갈 예정이니까 한 주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날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쭉 독파를 하시는데 페이지 상으로는 한 이게 150, 2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게는 200, 적게는 150 정도의 페이지인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글 준비할 때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처음에 신입생 때 당연히 법에 대해서 의욕만 가지고 있지 사실 법이 뭔지 구조를 잘 모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일단 법전을 보고 책을 교재를 선택했는데 그 교재를 저 혼자 일단 읽어보려고 독서실 등등에 일단 틀어박혀가지고 책을 읽는데 정말 심한 좌절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 있겠지만 저는 1시간에 5페이지 읽을 수가 없었어. 왜 이렇게 또 예전에는 그 기본서 자체가 한자가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가지고 그걸 5편을 찾아가면서 뜻도 모르는 걸 다 익히다 보니까 제 얼굴이 참혹하게 이렇게 드러났나 봐. 그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지나다니면서 제 얼굴이 되게 재밌었나 봐. 저 자식이 새로운 놈인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틀어박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얼굴은 과를 잘못 선택했구나의 얼굴이 막 비춰지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후배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리걸 마인드예요. 그죠? 처음에 법전이나 아니면 법에 대한 기본서가 처음에 머릿속에 들어오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법일 때, 국제법 접근할 때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쉽게 포기하시지 말라고. 그죠? 자, 이게 보통 한 반년 정도 숙달이 돼야지 이제 국제법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이런 테두리의 그 흐름에 일단 그 과목이구나. 라고 인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국제정책은 재밌기라도 재미없어. 그죠? 우리 외교사만 했으니까. 이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별스럽지만 국제정책은 재밌기라도 하잖아. 그죠?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하고 이런 몫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정책은 상대적으로 접근도는 좀 높은 과목인데 불행히도 국제법은 그렇지 않아요. 시사적인 거 끌어내봤자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특정한 날을 두고 챕터를 그냥 가볍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는. 그죠? 이해되시지? 욕심 너무 많이 갖지 마시라고. 한 번에 페이지 읽을 때 너무 욕심내가지고 세부적인 거 내용을 하나하나 캐치하다가는 사실 10페이지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해되시지? 그래서 술렁술렁 마치 소설책은 아니지만 소설책 넘기는 수준으로 이런 내용 내가 읽었다는 걸로 만족하시면 돼.
수업 듣고 자 일단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죠.